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찾아놓은 것들을 연결해서 전체 본론을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공부는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하나 공부는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틀이잖아요. 이 틀, 우리 본론 만드는 틀이랬죠. 본론 만드는 틀을 가지고 이 앞에 요걸 가지고 찾아낸 글자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점짜리 본론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논점 1에서 이거 따라가요. 주체에 따른 세 수준에서 교육과 발언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고 첫째 하고 국가교육과정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제가 짚어가면서 완성된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논점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주체에 따른 세 수준의 논점 1. 자, 논점 1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논점 1 그렇게 논점 1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이야기해. 논점 1 다음에 이걸 이야기했어요. 논점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주체에 따른 세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국가 수준의 공통 기준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학교 수준에서 학생의 관심을 반영한다. 논점 2.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과 각 관점에서 실행해야 할 교사의 역할은 첫째, 국가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교과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셋째, 학생들과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음으로 각 관점에서 실행해야 할 교사의 역할은 첫째, 김 교사의 관점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구현자이다. 둘째, 박 교사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자이다. 셋째, 최 교사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발자이다. 논점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은 첫째, 기초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 둘째,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한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선택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다음으로 각 방안별 기대 요구는 첫째, 기초학습 능력 향상된다. 둘째, 필요한 시수를 확보하여 의도한 교육을 실행한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실제적 교육이 가능하다. 지금 이걸 전부 말하면 이제 본론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슷비슷하게 써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틀에다가 맞춰서 여기에 교육 배점에 써져 있는 논점을 여기에 집어넣고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만점 답안이 된다. 뭘 안 넣었어요? 넣은 건 아직 안 넣었어요. 이렇게만 쓰면 넣은 거 안 넣어도 만점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더블 체크, 병렬 배치를 해서 맞춘다 했잖아요. 그래서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 어떻게 해서 맞춰주나. 이게 지금 이거 처음에서 끝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 논점 1에서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를 넣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논점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주체에 따른 세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국가 수준의 공통 기준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학교 수준에서 학생의 관심을 반영한다. 논점 2.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과 각 관점에서 실행해야 할 교사의 역할은 첫째, 국가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둘째, 교과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셋째, 학생들과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다음으로 각 관점에서 실행해야 할 교사의 역할은 첫째, 김 교사의 관점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구현자이다. 둘째,
박 교사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자이다. 셋째, 최 교사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발자이다. 논점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은 첫째, 기초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한다. 둘째,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한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선택적으로 편성 운영한다. 다음으로 각 방안별 기대 요구는 첫째, 기초학습 능력 향상된다. 둘째, 필요한 시수를 확보하여 의도한 교육을 실행한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실제적 교육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여기에를 집어넣고 이 자료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이 처음이자 끝입니다.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이걸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만점짜리 답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동그라미 쳐지고 막 색깔 점이고 그러니까 뭐가 뭐냐면 혼돈되어 있지만은 이 관점과 지시문에 따라 또 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내고 여기에서 15점을 맞으면 사실 서론과 결론은 응답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맞았다고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점수를 안 깎이면 된다. 그래서 김 교사에서 찾으란 것인지 박 교사에서 찾으란 것인지 최 교사에서 찾으란 것인지 임 교사에서 찾으란 것인지 그리고 묻는 말이 방안인지 관점인지 이유인지 기대 효과인지 이걸 다 봐서 적절하게 나가는 논지 개요짜기가 완성되면 된다.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으면 그냥 시간 안에 척척척척척 해 나갈 수 있다. 책에다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쓰기는 너무 어려운데 여기에서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맞춰서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 그 본론의 완성은 이렇게 되죠. 이제 아까 이야기한 본론의 완성은 논점 1, 논점 2, 논점 2인데 논점 3으로 잘못 나왔네요. 논점 2, 논점 3 이것을 쓰고 그 다음에 배점 기준에 있는 필요한 이유 여기까지 쓰고 여기는 논점 2에서 필요한 관점을 쓰고 여기는 편성 방안을 쓰고 다음으로는 역할을 쓰고 다음에는 기대 효과를 쓰고 하나, 둘, 5가지 관점에 따라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를 쓰면 15개가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논지를 썼는데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뒷받침 문장을 논어로 해 주어서 여기에 혹시 안 들어간 논지에 안 들어간 것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반영해서 쓴다. 그래서 두 개가 헷갈리면 키워드가 헷갈리면 둘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논지 논거에 배치해서 어떻게 해서든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울이나 좀 그러잖아요. 아무리 경쟁률이 약한데도 18점 이하 맞으면 정말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15개 중에서 1개, 2개 틀릴 수는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논점 이야기하고 논지 논거, 논지 논거, 논지 논거. 그다음에 논점 이야기하고 논지 논거, 논지 논거. 이렇게 순서는 똑같습니다. 이 틀이. 그렇게 쓰면은 1장 반이 딱 차서 알맞게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쓰기 쉽다는 서론과 결론을 가보겠습니다. 머리 아팠지요. 이 본론에서 점수가 다 되니까 이것을 듣고 또 듣고 해서 완전히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하긴 이번에도 또 한다면 또 2021 그 다음 것을 하면서도 계속 이와 같이 찾는 방법을 같이
연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에서는 어떻게 하냐? 서론에서는 서론의 논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논제가 뭐예요? 교육과정 자율성. 이걸 가지고 주어나 목적어나 여기 부사, 이렇게 서술어 중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왜 이것이 있는지 이유를 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앞으로 이야기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만능 틀에서 첫 번째 문장은 핵심의 주제가 뭡니까? 교육과정 자율성을 가져오고, 두 번째, 그러나는 순접이고, 이건 순접이고, 이건 그러나니까 역접이죠. 역접이나 순접을 가져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를 논점을 가져와서 쓰면은 된다. 자, 그래서 첫째 문장에서는 주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 주제를 제기한 이유를 쓰고, 세 번째 문장에는 본론은 앞으로 어떻게 기술하겠다라고 쓰면 된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주제가 뭐예요? 지시문에 있는 맨 앞에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 주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그것을 가져왔는지 그 이유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배점에 있는 본론에 써야 될 것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 기계적이에요. 어때요? 지시문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어, 수어, 서술어로 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뭘 갖고 와요? 배점 부분에서 가져오다가 연결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결한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성공적인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자율성에 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자율성의 실질적인 구현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따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성 운영의 주체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및 교육과정 실행 관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마지막에 기대효과 이런 건 뺐잖아요. 다 쓰는 것보다 키워드만 쓰면 되니까 어느 거 하나 빼도 되고요. 그 중심 단어만 써도 되지, 여기에 하나, 둘, 셋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응답 자유도가 높다는 것이 뭐 하나 있나 없나까지 않고 3줄로 5줄로 이렇게 써가지고 했느냐 정도만 본다. 그러면 여기는 통과된다. 그래서 5점짜리가 통과된다. 본론도 똑같습니다. 본론도 키워드가 교육과정 자율성. 이 교육과정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교사는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 어떤 것이 있냐.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본론의 주제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나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실천에 옮기겠다. 그래서 교육의 이상, 내가 교사가 되면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된다. 즉 결론은 첫 번째 문장이 주제를 넣고 두 번째는 역접이나 순접을 넣는데 여기서는 순접을 넣어야 됩니다. 아까 서론에서는 역접을 넣을 수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다 끝났으니까 역접은 여기 또 새삼스럽고 이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려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순접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긍정적으로 교육의 이상을 이야기해야 학교는 됩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주제의 한다. 주장이죠. 이에 교사는 도끼를 갈아서 바늘로 만든다는 마부작침의 자세를 늘 견지하면서 상호 협력을 통한 교육과정 자율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 이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앞장설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건 결론. 아까 여기에 있는 것은 서론이었잖아요. 이걸 맨 앞에다 갖다 붙이고 이것을 맨 뒤에다 갖다 붙이고 아까
본론을 한다. 그래서 뭐 본론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연습만 여기는 하면 서론과 결론은 술술술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즉 틀에 넣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틀을 외워서 이건 늘어서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여러분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러나 이 틀을 가지고 계속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문제의 핵심 주장을 넣고, 그 다음에 순접으로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을 실천하는 걸 넣으면 된다. 근데 이게 꼭 맞지 않아도 통과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써라. 근데 가장 문제가, 채점하다 보면 문제가 이걸 안 쓰고 여기 한 줄로 딱 끝낸 사람이 있어요. 너무 문장력이 없어 보여요. 이 세 문장은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디에서 형식에서 점수가 감점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문장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